안녕하세요. 북리시입니다. 오늘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천마리 학을 리뷰할게요. 작가의 소개는 이전에 이즈의 무이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마리 학은 일본의 전통 문화를 현대와 연결지어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러나 줄거리만 놓고 보면 우리네 정서로는 살짝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치만 소설은 소설로 편견 없이 읽겠습니다. 책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기쿠지라는 청년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다도 선생인 구리모토는 기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불륜을 저질렀던 그의 내연녀입니다. 구리모토 선생은 차모임을 구실 삼아 기쿠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며 다도 모임에 들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쿠지는 내키지 않지만 그러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기쿠지는 연분홍 비단에 하얀 천마리 항무늬가 그려진 보자기를 든 아름다운 아가씨를 봅니다. 구리모토 선생은 그녀가 명주실 상점을 크게 하던 이나무라 가문의 딸이며 그녀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기쿠지와 선을 보는 자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귀뜸합니다. 다회 자리에는 초대받지 않은 오타 부인과 그녀의 딸도 와 있습니다. 오타 부인은 기쿠지 아버지의 또 다른 내연녀로서 구리모토 선생은 한때 경쟁 상대였던 그녀를 경계하며 싫어해서 자주 흉을 보아왔었습니다. 기쿠지가 다회를 마치고 길을 나서자 집으로 가는 길목에 오타 부인이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쿠지의 아버지에게 했듯이 기쿠지에게 유혹의 몸짓과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그날 밤 기쿠지는 그녀와 밤을 보내게 됩니다. 며칠 후에 기쿠지는 오타 부인에게 집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했지만 오타 부인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타 부인의 딸인 후미코가 기쿠지를 찾아옵니다. 후미코는 기쿠지가 오타 부인에게 전화했을 때 엄마를 못 나가게 막은 게 자신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엄마의 실수를 용서를 해줄 것을 그리고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쿠지에게 구리모토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자신은 지금 주인이 비운 기쿠지의 집에 혼자 와 있는 상태이며 퇴근 즈음하여 일전에 소개 상대인 이나무라 아가씨를 초대해 다 함께 기쿠지의 집에서 차 모임을 가지자고 제안합니다. 몇 번의 거절과 실랑이가 오간 후 기쿠지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그날 구리모토 선생은 이나무라 아가씨가 기쿠지와의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기쿠지 또한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 혼사가 기쿠지가 평소 내켜하지 않았던 구리모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기쿠지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오타 부인이 그를 방문합니다. 그녀가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좀 전에 구리모토 선생에게서 둘 사이의 혼담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럼에도 기쿠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기쿠지는 오타 부인의 애정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그녀와 불륜 관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는 오타 부인에게 자신과 아버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부인은 기쿠지에게 잔혹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쿠지는 이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이 대목을 읽어볼게요. 기쿠지는 순순히 다른 세계로 끌려 들어갔다. 별 세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기쿠지의 구별 같은 건 없는 것 같았다.
부인이 돌아가고 난 새벽 오타 부인의 딸 후미코에게서 기쿠지는 오타 부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평소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기쿠지는 그녀가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쿠지는 오타 부인의 집을 방문해 후미코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부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합니다. 후미코는 그건 기쿠지의 탓이 아니며 엄마는 스스로를 죽였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집을 나설 때 후미코는 엄마가 아끼던 신호다기를 기쿠지에게 선물합니다. 신호다기를 보며 기쿠지는 오타 부인이 죽고 나서야 그녀를 사랑하게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기쿠지는 후미코에게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한번 놀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전화를 했을 때 후미코는 이미 이사를 가고 난 뒤였습니다. 가정부에게 부탁해 연락처를 건네받아 기쿠지는 그녀가 이사간 곳 주소로 전화를 합니다. 다행히 후미코가 전화를 받습니다. 기쿠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후미코는 이번에는 기쿠지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집에서 후미코를 기다리고 있던 기쿠지는 발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밖에는 후미코가 아닌 구리모토 선생이 서 있습니다. 기쿠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나무라 아가씨와의 혼담에 답을 요구했고 기쿠지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구리모토 선생은 오타 부인이 자신이 죽고 나면 기쿠지가 자기의 딸인 후미코를 챙겨주리라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며 오타 부인을 비난합니다. 기쿠지는 기괴한 망상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언가 허를 찔른 기분이 듭니다. 이때 후미코가 방문을 했고 기쿠지는 별실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후미코는 합석을 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차를 마시며 구리모토 선생은 마치 후미코가 들으라는 듯이 기쿠지의 혼담을 거론하며 전부터 증오해 오던 후미코 모녀에게 모욕을 주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후미코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쿠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혼담을 거절합니다. 두 여성은 함께 그러나 서로 다른 상념에 빠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쿠지가 교토 여행에서 돌아오자 구리모토 선생이 방문해 이나무라 아가씨가 그새 결혼해버렸음을 알립니다. 기쿠지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놀라움을 숨깁니다. 그러나 구리모토 선생이 후미코도 결혼해버렸다는 말을 했을 때는 너무나 놀라서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후미코에게 전화가 왔고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은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구리모토 선생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쿠지의 다실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후미코는 신호다기를 돌려줄 것을 부탁하지만 기쿠지는 거절합니다. 후미코는 기쿠지가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쓰셔야 한다고 애원하며 반복해서 다기를 돌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기쿠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후미코는 엄마의 신호다기를 돌에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 날 기쿠지는 후미코를 찾아갔지만 그녀가 친구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쿠지는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그녀의 말을 기억하고 두려운 감정이 듭니다. 어제 후미코가 순순히 자신의 몸을 맡긴 것은 죽음을 앞둔 순수함이었던 것일까? 기쿠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